화천의 광역 울타리 밖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양돈 농가로의 확산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교사가 없는 일선 학교에 간호 인력을 지원합니다. 감염병 예방 물품도 확보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부정적인 발언을 놓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에도 편법을 동원해서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오던 도내 한 특정 대행업체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잠잠했는데요. 접경 지역은 여전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파주부터 고성을 잇는 광역 울타리까지 설치했는데 화천에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결국 그마저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6일. 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였습니다. 그로부터 화천에서는 바이러스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감염 멧돼지는 전국 174건, 이 가운데 화천은 54건으로 한 달 만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발견 장소도 점차 넓어졌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 고성을 잇는 200km가량의 광역 울타리는 정부가 정한 최후의 방어선이지만 그마저도 무너진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는 강변을 따라 설치된 이 광역 울타리를 뚫고 뒤에 보이는 북한강까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지점은 8호호와 가까운 화천 간동면 부근으로 춘천 경계와는 4km, 양구와는 2km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화천은 물론 춘천과 양구, 인제 지역 양돈 농가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인근 농가에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방역 점검 강화에 나섰습니다. 환경부와 방역당국은 1차 방어선인 민통선과 2차 방어선인 광역 울타리에 이어 소양호를 경계 삼아 춘천과 양구, 인제를 잇는 3단계 광역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천 고슴도치 섬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강을 따라가지고 양구, 인제로 가는 어떤 그런 광역 울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광역 울타리도 곳곳이 뚫려 있어 허술한 상황에서 새로운 3단계 울타리가 멧돼지 이동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자치 활동을 돕는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출연 동의안이 춘천시의회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원센터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청 부지 안에 있는 옛 춘천문화원입니다. 춘천시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을자치지원센터로 만듭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 작성과 보조금 정산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풀뿌리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올해 7월까지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일단 8억 4천여만 원의 출연금 동의안이 춘천시 의회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출 수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우리 재단법인들이 이렇게 보면 낙하산 인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마을자치지원센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되고 괜히 낙하산 인사가 되는 게 아니냐. 또 취지는 좋지만 행정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주민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방향을 제시하고 했을 때 행정의 방향에서 이것을 자르거나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춘천시는 면밀히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주민들이 고민하고 구상했던 것이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간 게 정부에서 이제 올해 주민자치를 확대하는데 저희가 했던 게 사례가 들어가 있는 등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고.
오는 17일 출연 동의안이 춘천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마을자치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춘천에 들어서게 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도내 한 측정 대행업체는 영업 정지 기간에도 편법을 동원해서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도내 183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배출량 측정을 대행한 A업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A업체는 허위 측정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에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행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을 내거나 다른 업체에 직원을 빌려주고 일은 그대로 하는 식이었습니다. 저희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행정처분이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등록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 업체는 또 대기 배출 사업장에 방문도 하지 않거나 방문하더라도 실제 측정은 하지 않은 채 350여 차례에 걸쳐 측정값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같은 방법의 허위 측정은 2017년에만 6만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하거나 모른 척 해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측정 대행업체가 허위로 측정량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인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해집니다. 기존에는 수치를 조작해도 대기 배출 사업장은 과태료만 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행업체가 문을 닫고 명의를 바꿔 다시 영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여전히 규제의 구멍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즉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로 강릉시가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개최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 2025년 총회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오는 2025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세계 총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달 중에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등과 함께 유치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ITS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에 2025년 세계 총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오는 5월 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전시회 장소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맞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 관광도시를 다른 도시하고 완전히 격을 관광 거점 도시는 됐습니다만은 완전히 격이 다른 도시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관광객 수용 태세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데. ITS 총회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의 정보 교환과 기술 교류를 위해 열리는 전시회와 학술회의입니다. 2025년 총회 개최는 아시아 권역 차례인데 아직 경쟁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총회 유치가 최종 확정되면 490억 원을 들여 ITS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자율주행 무인 셔틀 운행 체계,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ITS 세계 총회 개최지는 오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7회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어제까지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 53명과 교직원 6명에 대해 입국 후 14일 동안 자율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1명당 5개가량 쓸 수 있는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확보한 동시에 보건교사가 없는 100여 개 학교에 석 달간 간호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설명회와 신규교사 임용 연수 등 2월에 계획한 27개 행사를 취소, 축소, 연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제구는 이달 예정된 2020 전국 종목별 생활체육 농구 대잔치와 검도 리그전,
배드민턴 대회 등 참여 규모 4천여 명에 달하는 도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4개를 취소 또는 연기했습니다. 또 전국 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춘천과 삼척 등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려던 동계 전지훈련 5건도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모두 취소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놓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라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문순 화천 군수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와 동요가 크다고 밝혔으며 김진태 의원과 정만호, 한기호 예비후보 등도 조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막말을 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가운데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국군은 국방부를 방문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역 상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법 제정과 관련해 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안보리의 한 공원 묘원에서 1톤 트럭이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8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공원 묘원에서 혼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영 육동한 후보가 춘천 분구가 안 될 경우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현재 분구 가능성이 90% 이상이지만 최종 선거구 획정 시 분구가 안 될 경우 경선을 치른 뒤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중앙당 면접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다음 달 6일까지 경선 일정을 마치고 본선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폭언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은 강원도교육청 직원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K 도의원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내일이나 모레쯤 모임을 갖고 해당 의원의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전농강원연맹, 정의당 강원도당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강원연석회의가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11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1개 과제는 비정규직 철폐와 농민수당 조례 제정, 무상교육 확대, 선지원 후추첨, 고교 배정 방식 철회, 도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등입니다. 연석회의는 해당 행정기관인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이 요구안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와 춘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오늘 강원대 스타트업 큐브에서 춘천 꿈드림 드론 축구장을 개장했습니다. 춘천 꿈드림 드론 축구장은 강원대와 춘천시가 1,7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규모로 대한드론축구협회 공식 규격을 갖춘 강원도 최초의 드론축구 경기시설입니다. 드론축구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2개 팀이 드론 5기를 조종해 탄소 소재 보호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지상 3m 높이에 설치된 원형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춘천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춘천시는 일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화재와 폭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시민들이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부상치료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상은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홍천군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 생활 파악이 쉽지 않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의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읍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소를 방문해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가정 등 위기 가구 파악에 나섰으며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냉지 농사가 많은 홍천군 내면 지역에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됩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 12억 원 등 23억 원을 들여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각종 농기계를 확보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고랭지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각종 고가의 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농가에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 울타리와 철망 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모든 비용의 60%까지이며 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26개 농가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았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가칭 한국술산업진흥원을 춘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현재 전통주를 육성하는 기관이 없어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이 포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용역에 대한 보고회는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춘천 술 심포지엄에서 이뤄집니다. 한편 춘천시는 전통주 산업의 기본이 되는 누룩을 연구하기 위해 강원대 안에 누룩연구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